서연아, 그때 내가 왜 떠났는지 말해줄게. 듣기 싫어요.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변명이 아니야. 아버지 빚이 수십억이었어. 빚쟁이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집으로 찾아왔어. 그래서요? 그래서 저와 아이를 버린 거예요? 너희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휘말리게 할 수 없었어. 지켜요. 버려놓고 지켰다고요. 매일 후회했어.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 그럼 왜 혼자 결정했어요? 왜 말도 안 했어요? 서연아, 나 아직도 널 사랑해. 사랑, 사랑이라고 했어요? 지금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근교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새벽 안개에 쌓여 있습니다.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이곳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 소리, 그리고 복도마다 배어든 각 가정의 생활 냄새까지 말입니다. 한때는 신혼부부들의 꿈으로 가득했던 이곳도 이제는 중년과 노년의 삶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 되었어요. 20평 남짓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 단지에는 각자의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5시 반 한서연은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52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새벽잠이 없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더욱 예민해진 잠자리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새벽 3시에 잠이 깨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는 날도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오자 텅 빈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10년 전 이혼한 뒤부터 이 집은 줄곧 이런 적막함 속에 있었죠.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시계는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마저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선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서연은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지만 혼자 먹기엔 충분한 반찬들만 차례로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치,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어제 저녁에 남은 된장찌개가 작은 냄비에 담겨 있었어요. 한 번 만들면 며칠은 먹어야 하는 것이 혼자 사는 사람의 숙명이었습니다. 또 혼자구나. 서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아서 내리는 핸드드립 커피는 그녀가 혼자 사는 생활에서 유일하게 신경 써서 하는 일이었어요. 커피의 향이 집 안가득 퍼지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 지우는 미국 유학 중이라 집에 돌아올 일이 거의 없었어요. 1년에 2번 정도 방학 때 돌아오는 게 전부였죠. 가끔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서연에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통화 시간을 맞추기도 쉽지 않았지만요. 서연은 프리랜서 교정자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출판사에서 받아온 원고들을 꼼꼼히 읽고 오탈자를 찾아내는 일이 그녀의 전부였어요. 때로는 소설, 때로는 에세이, 가끔은 전문서적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다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씁쓸해하기도 했죠. 특히 연애소설을 교정할 때면 마음이 복잡해지곤 했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그려내는 사랑 이야기들이 한때 자신도 품었던 꿈들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만들어내는 희미한 불빛 사이로 이른 새벽의 정적이 흘렀어요. 간혹 신문 배달원의 오토바이 소리나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화 끈을 묶었어요. 매일 새벽 조깅은 그녀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부쩍 심해진 허리 통증 때문에 운동을 게을리할 수 없었죠.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지만 서연에겐 자신이 늙어간다는 명백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한서연.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조성된 산책로는 이른 시간임에도 몇몇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게이트볼을 치는 할아버지들, 태극권을 하는 할머니들, 그리고 서연처럼 조깅을 하는 중년들까지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익숙한 얼굴들이라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지나갔어요. 가끔 날씨 이야기나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깅을 하면서 서연은 이어폰을 꽂고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새벽 방송에선 80년대, 90년대 발라드들이 흘러나왔죠. 이문세의 목소리가 귓속으로 스며들어 올 때면 서연의 마음도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변진섭, 김현식, 윤상까지 그 시절을 풍미했던 가수들의 노래가 이어졌어요. 라디오 DJ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음악들은 서연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참 순수했는데, 모든 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대학생 시절 20살 초반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었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미래를 당연하게 꿈꾸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출산, 그리고 이혼까지 겪으며 서연은 많은 것을 잃었어요. 사랑에 대한 믿음, 가정에 대한 꿈,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겠다는 소박한 소망까지 모든 걸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상처들은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남편의 외도, 차갑게 돌아선 시댁 식구들, 그리고 어린 딸과 함께 집을 나와야 했던 그날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때 지훈이는 고작 13살이었어요. 아이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 밤을 새워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조깅 코스를 한 바퀴 돌고 나니 어느새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걸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런 평온한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았거든요. 바쁜 일상에 쫓기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시차 때문에 미국은 아직 저녁 시간이었겠죠. 엄마, 나 결혼식 때 아빠 꼭 오셨으면 해. 그리고 그때 그 사람 말이야. 기억나? 엄마가 정말 사랑했다던 그분 말이야. 민우 아저씨.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민우라는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동요가 되다니. 지훈이 말하는 건 분명 정민우였을 것입니다. 10년 전 자신을 차갑게 버리고 떠났던 남자.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한 조각이었죠. 휴대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지훈이 갑자기 정민우를 언급했을까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지훈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아는 아이였거든요. 서연이 정민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감싸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쉰이 넘어서도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 휘둘리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이제는 정말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흔들리다니. 이제는 혼자가 편해.
아무도 날 상처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마음을 애써 외면하려 했어요. 너무 많이 다쳐본 마음은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해 열릴 용기를 잃어버렸으니까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원고를 읽고 점심은 간단히 해결하고 저녁엔 혼자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그녀 앞에 준비해둔 거대한 변화를 말이에요. 그날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아 출판사에서 받은 원고를 읽고 있었지만 지훈의 메시지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정민우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평온했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왜 하필 지금?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이름 하나로 이렇게 동요가 되다니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첫사랑은 그런 법이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존재 말이에요. 정민우와의 만남은 서연이 26살 때였습니다. 당시 서연은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13살이던 지훈을 혼자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만났죠. 그는 의대생이었고 국시를 준비하며 도서관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어느새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엄마, 민우 아저씨 언제 와요? 그 시절 지우는 정민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민우는 지훈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학교 운동회에도 와주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우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랑을 느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딸까지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남자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의사가 된 후 갑자기 차갑게 돌아섰어요. 만나자는 연락도 뜸해지더니 결국 어느 날 차갑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우리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냥 우리는 맞지 않아. 처음부터 실수였어.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실수였다니. 그토록 행복했던 3년의 시간이 그에게는 단순한 실수에 불과했다는 건가요? 서연은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우는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후 서연은 한동안 깊은 우울에 빠졌어요. 지훈 때문에 겨우 버틸 수 있었지만 사랑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일을 마무리하고 저녁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마침 떨어져가는 재료들이 눈에 띄었어요. 마트에 다녀와야겠네. 평소 같으면 비 오는 날 굳이 나가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산을 챙기고 집을 나섰어요. 동네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비가 내려서 평소보다 차들이 많았고 사람들도 급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걸으며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의 비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큰 도로를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연은 신호를 기다렸어요. 초록불이 켜지자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우측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보였어요. 비에 젖은 도로에서 제대로 속도를 줄이지 못한 듯 했습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젖은 도로에서 발이 미끄러졌어요. 아! 서연의 몸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도로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지며 의식이 흐려졌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9에 신고해. 의식이 있나요? 피가 나고 있어요. 서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사람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정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와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거든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달려와서 서연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은 있으세요? 머리 쪽에 외상이 있고 다른 곳은 어떠세요? 허리가 아파요. 네, 일단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구급차 안에서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훈의 메시지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다양한 환자들로 분주했어요. 서연은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한서연 환자분? 간호사의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CT 찍어야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상태를 확인해 보실 거예요.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의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는 그 사람. 1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 눈빛과 걸음걸이는 여전히 익숙했어요. 정민우였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좀 더 준비된 상황에서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었는데 하필 이런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되다니. 민우도 서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전문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한서연 씨, 의식은 명료하시네요. 어디가 가장 아프신지 말씀해 주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10년 전과 달리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목소리 속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어요. 그도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그리고 허리가 아파요. 네, CT 촬영을 해서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우는 서연의 눈을 직접 보지 않으려는 듯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어색하고 당황스러웠거든요. 검사를 받는 동안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민우는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잘생겼고 환자를 대하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을 때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세요. 뇌출혈이나 골절은 없고 가벼운 뇌진탕과 타박상 정도입니다. 그럼 집에 가도 되나요? 하루 정도는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가족분이 오실 수 있나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살아요. 괜찮습니다. 그 말에 민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럼 내일 오전에 다시 와서 상태를 확인해 보시죠. 서연은 처방전을 받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촉촉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서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정민우. 그는 여전했지만 동시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서연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 순수한 여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에 붙어 있는 밴드와 멍든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10년 만에 만난 정민우 앞에서 이런 모습이었다니 참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필 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마주치게 된 걸까요? 정말 운명의 장난 같네. 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감싸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하지만 민우를 다시 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착한 모습, 전문적인 태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복잡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예전과 달리 훨씬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흔드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아직 아팠고 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병원에 다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민우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떤 표정으로 마주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서연은 지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사고를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딸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알려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 이른 시간인데 무슨 일이야? 시차 때문에 미국은 아직 저녁 시간이었을 텐데 지윤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습니다. 어제 작은 사고가 있었어. 크게 다친 건 아니고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별일 없다고 하더라. 뭐, 사고라고? 엄마 괜찮아? 지금 어디야? 어떤 사고였는데? 지윤의 목소리가 급하게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딸이 걱정할까봐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횡단보도에서 미끄러진 거야. 머리를 좀 다쳤지만 큰 상처는 아니야. 오늘 다시 한번 검진받으러 가려고. 엄마, 혼자 괜찮아? 내가 들어갈까? 학교에 말하면 응급 상황이니까 일시귀국 허가받을 수 있을 텐데. 아니야, 정말 괜찮아. 너는 공부에 집중해. 괜히 걱정만 끼치려고 전화한 게 아니야.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훈이 곁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민우를 만나는 일도 그렇고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병원에 가야 할까요?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차피 검사 기록이 있는 곳에서 받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우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어제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지만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긴장이 되었어요. 혹시 민우와 마주칠까봐 두리번거리게 되었습니다. 로비에 앉아 있는 환자들 사이에서 그의 모습을 찾고 있는 자신이 우스웠어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서연 환자분 계시나요? 서연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민우였어요. 어제와 달리 낮에 보는 그는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이 잘 어울렸고 의사로서의 당당함도 느껴졌어요. 다른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은 의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에서 민우는 어제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는 감출 수 없었어요. 어젯밤은 어떠셨어요? 잠은 잘 주무셨고 어지러움이나 구토 증상은 없었나요? 조금 아팠지만 견딜만 했어요. 다른 증상은 없었고요. 다행이네요. 오늘 한 번 더 검사해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오가고 있어서 대화하기엔 적절하지 않았지만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 아니, 한서연 씨. 어색하시겠지만 환자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드릴게요. 개인적인 감정은 제쳐두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민우를 몰래 관찰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예전보다 더 진중해 보였고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말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을 보니 의사로서 많은 성장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좋았습니다. 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외상도 잘 치유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며칠만 조심하시고 혹시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심해지면 즉시 병원에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연이 일어나려는 순간 민우가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그 말에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부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어. 당황스럽겠지만 민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 지난 일이죠.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서.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 차가운 이별 통보, 이유도 모른 채 버려진 기분, 그리고 지훈과 함께 울었던 그 밤들까지. 이제 지난 일이에요. 굳이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정민우 씨, 저는 이제 괜찮아요. 과거 일은 과거일 뿐이고 우리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서연은 최대한 차갑게 말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이렇게 아프다니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분명히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사과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병원 로비에서 수납을 기다리던 서연은 누군가 옆에 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민우였어요. 근무 시간 중인데도 환자복을 입은 자신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요? 진료는 끝났는데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싶어. 1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야.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제발, 한 번만. 오해를 풀고 싶어. 민우의 간절한 눈빛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때 왜 그랬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또다시 흔들릴까 봐서요. 카페에서 잠깐만. 결국 서연은 민우를 따라 병원 내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서 민우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마치 오래 준비해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빚이 수십억 원이었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나는 의사가 되자마자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어. 서연은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민우는 자신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너와 지훈이까지 그 고생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었어. 빚쟁이들이 너희까지 쫓아올까봐. 그래서 차라리 미워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이유였다니. 10년 동안 자신이 품었던 원망이 무색해졌어요. 그럼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혼자 결정해서 저를 떠났어요? 말하면 너는 같이 있겠다고 했을 거잖아. 지훈이까지 생각하면 차라리 미워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바보 같은 사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서연은 울컥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를 원망했는데 그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매일매일 후회했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어. 그때 빚은 다 갚았고, 이제는 평범한 의사로 살고 있어. 결혼은 안 했어요? 민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했었어. 하지만 작년에 이혼했어. 서연은 놀랐습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었거든.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었어.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둘 다 혼자가 되었네요. 서연아. 네. 혹시 가끔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친구로서라도. 서연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서로 너무 많이 변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감정이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서연아. 뒤에서 민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우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원망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자신을 떠난 것도 상처였어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소파에 털썩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우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10년 동안 품어왔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도 혼자 결정한 건 용서할 수 없어. 서연은 중얼거리며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지훈과 셋이 함께 놀이공원에 간 날,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던 날, 지훈의 생일을 함께 축하했던 날까지.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지훈이 민우를 바라보던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처럼 따르던 모습이 사진 속에도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도 지훈을 친딸처럼 아꼈었죠.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지훈이 아플 때는 밤새 간병을 해주기도 했어요. 지훈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당시 16살이던 지훈은 민우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에게 계속 물어봤지만 서연 자신도 이유를 몰랐으니 제대로 된 답을 해줄 수 없었죠. 결국 지훈은 자신 때문에 민우가 떠났다고 자책하기도 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병원은 잘 다녀왔어? 정말 괜찮은 거 맞지? 그리고 엄마, 어제 민우 아저씨 얘기했잖아. 사실 할 말이 있어.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혹시 민우와 연락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곧바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민우 아저씨 얘기가 뭔 소리야? 엄마,
사실 나 민우 아저씨랑 가끔 연락하고 있어.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몇 년 전부터야. 아저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 나를 찾아서. 어떻게? 왜? 엄마 몰래 미안해. 하지만 아저씨가 내 친아버지라고 했어.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훈의 친아버지가 민우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지훈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는 엄마가 결혼했던 그분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어릴 때부터 느꼈거든. 그리고 민우 아저씨랑 나를 보면 닮은 부분이 많아.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민우가 자신을 떠난 이유가 더욱 이해되지 않았어요. 친딸을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엄마, 아저씨가 그때 왜 떠났는지도 알고 있어. 할아버지 빚 때문이었다며. 우리를 지키려고 그랬다고 했어. 지훈아, 엄마, 나는 아저씨를 용서했어. 그리고 내 결혼식에 와줬으면 좋겠어. 아버지로서 말이야. 서연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딸이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민우를 용서했다니.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고등학교 때부터 의심했고 대학교 들어가서 확실해졌어.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말 안 했던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민우의 친딸이라니. 그렇다면 그때 민우가 자신들을 떠난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친딸을 버리고 갈 수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 서연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환자로서가 아니라 민우와 대화하기 위해서였어요. 너무 많은 의문이 있었거든요. 민우는 서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곳이 있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민우는 당직실로 서연을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훈이와 연락하고 있다면서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이가 말했구나.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당신 딸이라는 걸 왜 숨겼어요?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때 떠날 때도 알고 있었죠? 지훈이가 당신 딸이라는 걸.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친딸을 두고 갈 수 있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더 고통스러웠어. 하지만 빚쟁이들이 지훈이까지 위협할까봐. 차라리 없는 아버지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럼 지금은 왜 연락하고 있어요? 지훈이가 성인이 되고 빚도 다 갚았으니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었어.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이해, 원망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훈이 결혼식에 오고 싶어 하던데요. 서연이 허락한다면 정말 가고 싶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 용서가 안 되거든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해.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그때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환자가 들어왔다는 연락이었어요. 미안해, 급한 환자가. 가세요. 저도 이만 가볼게요. 서연이 나가려는데 민우가 불러 세웠습니다. 서연아,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어. 뭐요? 나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때도 지금도. 그 말에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너희를 떠날 수 있었어.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당직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그가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훈이 민우의 친딸이라는 사실, 민우가 아직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고백, 그리고 다가오는 지훈의 결혼식까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지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결정할게. 민우 아저씨. 아니, 내 아버지 결혼식 참석 말이야. 정말 엄마가 허락해 줄 거야? 단 조건이 있어.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인연,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이번에는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우의 고백과 지훈이 친딸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만 그때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민우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때도 지금도.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년간의 상처가 쉽게 아무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원고 교정을 하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통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죠. 그런데 과일 코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우야, 이 사과 어때? 당분이 많아 보이네.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민우가 중년 여성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민우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고 품이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둘의 관계가 궁금해진 서연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소연 누나, 이거보다는 저기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민우는 그 여성을 누나라고 부르며 자연스럽게 대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새로운 연인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라도 신경 써줘야지. 고마워요, 누나. 항상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그냥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서연은 괜한 질투심이 생기는 자신이 한심해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민우가 자신을 아직도 사랑한다고 했지만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내가 왜 이래? 이미 끝난 사이인데. 서연은 스스로를 타이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민우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아니, 민우 아저씨랑 통화했어. 결혼식에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허락해줬다면서? 응. 네가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엄마, 혹시 아저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적 없어? 지훈의 질문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도 혼자 살고, 아저씨도 혼자 살고, 그리고 나는 곧 결혼해서 멀리 갈 텐데, 엄마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지훈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정말? 엄마 목소리 들어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쓸쓸해진 것 같은데. 딸의 예리한 관찰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52살의 자신을 바라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특히 혼자 사는 외로움이
얼굴에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맞았습니다. 인터폰이 울렸는데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어제 마트에서 본 그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정민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서연은 놀랐지만 그 여성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박소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서연 씨 맞으시죠? 민우에게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이신지. 저는 민우의 전 아내예요. 작년에 이혼했고요. 서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민우의 전 부인이라니. 왜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민우가 서연 씨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결혼 생활 내내 서연 씨 생각만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이혼하면서 민우가 했던 말이 있어요. 자신에게는 평생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뿐이라고, 그 사람과 헤어진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소연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희는 조건부 결혼이었어요. 민우는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서, 저는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했죠. 그런데 왜 저에게? 민우가 서연 씨를 다시 만났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훈 양이 민우의 친딸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연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민우는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사랑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죠. 서연 씨를 보호하려고 그런 선택을 했지만 결국 모두를 아프게 만들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민우가 진짜 행복해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그 행복은 서연 씨와 함께해야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요. 소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보셨죠? 저는 이제 민우의 누나 같은 존재예요. 가족 같은 사이라고 할까요? 연인 관계가 아니라.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한 질투였던 거네요. 민우는 아직도 서연 씨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물론 서연 씨에게는 상처가 클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요? 소연의 말에 서연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민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민우가 얼마나 서연 씨를 사랑하는지만 알아주세요. 소연이 돌아간 후 서연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우의 전 부인이 직접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그만큼 민우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뜻일까요? 며칠 후 서연은 우연히 민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동네 병원 앞에서였는데 민우는 어린 환자를 업고 나오고 있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천만에. 다음에 또 아프면 아저씨한테 와야 해, 알겠지? 민우는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따뜻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예전에 지훈을 대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민우는 서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여기 웬일이야? 산책하다가 우연히. 아, 그렇구나. 요즘 어떻게 지내? 평범하게. 소연 씨가 집에 다녀갔어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연이가 무슨 말을 했어? 여러 가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미안해. 소연이가 괜한 말을 했나 봐.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말이었어요. 민우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 말에 민우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서연아.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그리고 지훈이 결혼식 정말 오실 거죠? 물론이야.
내 딸의 결혼식인데. 그렇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요? 다시 상처받지는 않을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민우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가끔 커피를 함께 마시기도 하고 지훈의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집에서 지훈의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화상통화로 드레스를 고르고 식장 배치를 논의하느라 바빴죠. 그런데 지훈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사실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 뭐가? 아빠 얘기야. 내전 아빠 말이야.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훈의 법적인 아버지, 즉 서연의 전 남편 이야기였어요. 아빠가 결혼식에 오겠다고 하는데 민우 아저씨도 오잖아. 괜찮을까? 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전 남편과 민우가 한자리에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훈아, 내 아버지에게 민우 아저씨가 온다는 걸 말했어? 아직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럼 내가 얘기해 볼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서연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 이태주는 성격이 까다로웠고 특히 자신의 자존심에 관련된 일에는 매우 예민했거든요. 지훈이 다른 남자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어요. 며칠 후 서연은 이태준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10년 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얼굴에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서연아. 네, 오랜만이에요.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서연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훈이 결혼식 말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뭔데? 지훈이 친아버지가 오기로 했어요. 이태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친아버지라니? 무슨 소리야? 사실은 지훈이는 제가 다시 만난 남자의 아이예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상태였고. 뭐라고? 이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남의 아이를 키워온 거야? 미안해요. 그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연아, 이게 말이 돼? 10몇 년 동안 속여온 거잖아. 이태준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어디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야?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복잡한 사정? 웃기지도 않네. 결혼식에는 절대 안 가겠어. 그리고 지훈이한테 더 이상 아버지 행세하지도 않을 거야. 이태준은 화를 내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결혼식 안 온다고 하네. 엄마가 뭔가 말한 거지? 지훈아, 아빠가 너무 화가 나 있어. 나를 속였다면서 연락도 끊겠다고 해. 지훈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야, 엄마.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어. 그냥 아빠가 너무 상처받은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서연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태준의 성격을 아는 서연으로서는 그가 쉽게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민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지훈이 아버지 일 들었어. 내 탓이야. 미안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었어요. 그래도 지훈이가 상처받을 생각을 하니까 민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우가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지훈이는 괜찮을 거예요. 강한 아이거든요. 서연아, 내가 결혼식에 안 가는 게 나을까? 그러면 지훈이 아버지도 오실 수 있을 텐데. 안 돼요. 지훈이가 가장 원하는 건 당신이 오는 거예요. 친아버지로서 말이에요. 며칠 후 서연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태준에게서였어요. 서연아, 나 좀 보자. 왜요? 지훈이 때문이야. 이 애가 나한테 계속 전화해서 결혼식에 꼭 와달라고 하더라고. 서연은 놀랐습니다. 지훈이가 이태준을 설득하고 있었던 거네요. 다시 만난 이태준은 많이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이 말로는 자기한테는 아버지가 2명이라고 하더라고. 키워준 아버지와 낳아준 아버지. 그래요? 그리고 키워준 아버지인 나를 더 고맙게 생각한다고.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 이태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더라고. 태준 씨, 결혼식에 가겠어.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그 남자, 정민우였나? 그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는 않아. 최대한 피해서 참석할 테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잘 조정해 볼게요. 그날 밤 서연은 민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준 씨가 결혼식에 오기로 했어요. 하지만 당신과는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네요. 당연하지. 내가 조심할게. 고마워요. 지훈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서연아. 네.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제대로 했으면.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결혼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과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지훈이 모든 상황을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태준도 결국 마음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민우도 진심으로 후회하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모든 것의 분기점이 될 것 같았어요. 과거의 상처들을 완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날지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지훈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아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니 날씨가 맑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비라도 온다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미국에서 온 지우는 전날 밤 서연의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함께 보낸 밤이었어요. 지우는 결혼을 앞둔 신부답게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꿈 같아. 내가 결혼을 하다니. 그러게, 어제까지 어린애 같더니 벌써 신부가 되었네.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며 뿌듯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제 정말 딸이 독립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민우 아저씨랑 이태준 아빠 둘 다 온다며?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조정할게. 하지만 서연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두 남자가 한자리에 있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결혼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연과 지우는 일찍 식장에 도착해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드레스를 입은 지우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은 딸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지훈이 정말 예쁘다. 엄마도 정말 아름다워요. 오늘 정장 정말 잘 어울려. 서연은 이날을 위해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식으로 차려입으니 기분도 새로워졌어요. 식장에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미국 친구들, 서연의 지인들, 그리고 양가 가족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서연은 곧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준이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축하한다. 고마워요, 아빠.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지훈은 이태준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태준도 딸을 보자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서연 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준은 서연에게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연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때 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민우가 도착한 거였어요. 그는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민우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훈을 보자 말문이 막혔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와줘서 고마워요. 지훈이 민우를 아빠라고 부르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이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민우는 감격해서 지훈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태준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피했어요. 서연은 두 남자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고 신랑도 멋있었어요. 서연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부 아버지 입장 순서였어요. 원래는 이태준이 지훈과 함께 입장하기로 했는데 지훈이 갑자기 변경을 요청한 거였어요. 저는 두 아빠와 함께 입장하고 싶어요. 지훈의 요청에 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이태준은 처음엔 거부하려 했지만 지훈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동의했어요. 좋아,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지훈은 양쪽 팔에 두 아버지를 끼고 입장했습니다. 한쪽은 키워준 아버지 이태준, 다른 쪽은 친아버지 민우였어요. 식장의 하객들은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연도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어요. 지훈이 정말 현명하게 상황을 해결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지훈은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저를 키워주신 이태준 아버지,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정민우 아버지께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해주신 엄마께 가장 깊은 사랑을 전해요. 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할 때였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 순서에서 또 한 번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가족 사진은 어떻게 찍을까요? 사진사가 물어보자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가족이니까 특별하게 찍어주세요. 엄마 옆에 두 아빠가 서시면 돼요. 결국 서연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민우, 다른 쪽에는 이태준이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색한 상황이었지만 지훈의 행복한 모습 때문에 모두 웃을 수 있었어요. 피로연이 시작되자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우와 이태준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정민우 씨, 맞나요? 이태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민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훈이를 잘 부탁해요.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인지.
이태준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태준 씨, 지훈이를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할 일을 대신해 주셔서 됐습니다. 지훈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두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피로연 중간에 지훈이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잘 정리해줘서 뭘 네가 현명하게 해결한 거지. 엄마, 이제 나는 결혼해서 멀리 갈 텐데.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지훈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글쎄, 계속 혼자 살지 뭐. 민우 아저씨는 어때? 아저씨 엄마 보는 눈빛이 예전과 똑같더라. 지훈아,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과거에만 매여 살지 말고. 딸의 말에 서연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민우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지훈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건 서연과 민우뿐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민우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어요. 지훈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서연아. 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민우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덮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혼자 살아갈 것인지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할 건 없잖아요. 그래, 천천히. 나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두 사람은 조용히 식장을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지훈의 결혼식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일상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혼자 살면서 원고 교정 일을 하고 새벽마다 조깅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민우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민우는 서연을 재촉하지 않았고 서연도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민우가 말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라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그러게요. 이런 날에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서연도 오랜만에 여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민우와 함께 있으면 예전 그 설렘은 없었지만 편안함이 있었어요. 서연아, 지훈이에게서 연락 왔어? 어제 전화했어요. 신혼생활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다행이야. 우리 딸이 행복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민우가 우리 딸이라고 말할 때마다 서연의 마음이 묘해졌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 들었거든요.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요즘 표정을 보니까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더라고. 민우의 관찰력에 서연은 놀랐어요. 정말로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민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생각? 처음엔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지금은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무작정 사랑에 빠지는 나이도 아니고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민우는 서연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민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들어줄게. 앞으로는 혼자 결정하지 말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상의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요. 약속해. 절대 혼자 결정하지 않을게. 민우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서연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래, 천천히 가자.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민우 아저씨와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엄마,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할 거야. 성급하게 하지 않고. 당연하죠. 엄마 나이에 무슨 급할 게 있어요. 그냥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내세요. 딸의 축복을 받으니 서연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과 민우는 정말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가끔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존중하면서도 조금씩 가까워져 갔어요. 어느 봄날 민우가 서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같이 여행 갈까? 여행이요? 지훈이가 신혼여행으로 갔던 제주도 어때? 우리도 한번 가보자.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행을 함께 간다는 건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좋아요. 가봐요. 제주도에서 보낸 3박 4일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을 다시 느꼈어요. 민우도 예전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서연을 배려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민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생에서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저도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앞으로 남은 인생 함께 하자. 네, 함께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1년 후 서연과 민우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지훈 부부, 소연, 그리고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엄마, 정말 축하해요. 이제 진짜 행복하겠네요. 지훈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을 보며 감격해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네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앞으로는 민우 아저씨가 엄마를 잘 돌봐줄 거예요. 결혼식 후 서연과 민우는 서연의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서연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네. 민우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신기해요. 서연도 새로운 생활에 설레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서연은 원고 교정 일을 계속했고 민우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어요. 각자의 일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오늘 어떤 환자를 봤는지 얘기해줘. 서연은 민우의 일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오늘은 어린아이가 와서 주사가 무섭다고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술을 보여줬어. 마술이요? 응, 동전 사라지게 하는 거. 그랬더니 주사도 안 아프게 맞더라. 민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민우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다시 만났던 그 병원 근처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만났지?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놀랐어. 하필 그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저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운명 같아요. 그러게.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민우가 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 행복해. 저도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네, 그럼요. 서연은 민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삶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몇 달 후 지훈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가 엄마가 되는구나. 서연은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곧 할머니가 되는 거였어요. 민우 아저씨도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네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날 밤 민우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라. 상상도 못했는데 좋은 할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서연아,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어. 그러게요.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에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서 다시 만난 서연과 민우.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그들에게 이제는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은 두 사람의 앞날에는 더 많은 기쁨과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에는 때가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걸어갈 용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